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3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8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우와 나스닥은 디커플링이 나왔는데 나스닥은 어제 정말 오랜만에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이너스 2.4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0만원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방송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6300만원이었던 비트코인이 오늘은 5200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한국의 코스닥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9위까지 단 한 종목도 상승하지 못했고, 내일은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일 미국의 연준 의장인 파월은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리고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일주일 연속 이렇게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MSCI 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외국인의 투매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일 하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중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만 반등이 나온다면 한국 증시도 내일은 시원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또 한 번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될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0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다우는 플러스 0.51%까지 상승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중후반에 하락 반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될 거라 생각했는데, 장 막판에 급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 플러스 0.0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난 2월 16일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나스닥은 그 뒤로 반등 한 번도 없이 계속되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어제는 무려 마이너스 2.46%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왜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일교차를 보이면서 디커플링이 나왔을까요? 어제는 미국의 경제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시장 전망치도 상회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중에 플러스 상승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의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무려 플러스 4.42% 급등이 나왔고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거기다 다우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6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박살이 났죠. 특히 나스닥에서도 테슬라가 드디어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5.26%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8.5%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푹치기. 예, 비트박스, 아니 비트코인에 있었습니다.
자, 어젯밤에는 비트코인이 무려 1000만원 이상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5400만원이었지만 어제는 500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11%대 급락이 나왔었는데,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날은 2월 20일이었고 어제는 2월 22일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올렸던 트위터 때문에 갑자기 이틀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릴 리는 없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통 하루 변동성이 5%에서 6%입니다. 위아래로 변동성이 이만큼 심하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 이상 급락이 나왔고 현재도 계속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비트코인을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다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리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같이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또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런 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93.90%.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마진 거래로 200억을 벌었다라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200억을 다 날렸다라는 소식이 어제 비트코인 갤러리에 올라왔어요.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저걸 보면 알 수 있죠. 200억이나 벌었는데 왜 멈추지 못할까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프링글스를 먹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200억을 벌면 1000억이 벌고 싶고 1000억이 벌면은 1조 원을 벌고 싶고 그런 욕심 때문이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리면서 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모두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종가는 마이너스 11.03%로 마감이 되었고 아침에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32만 주 정도가 이렇게 매도에 걸려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장 시작하자마자 여기 보시면은 9시 20분에 슈팅이 빵 나오면서 플러스 3%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분들은 분명히 탈출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위에다가 걸어뒀어야 돼요. 1%든 2%든 걸어두지 않았으면은 체결이 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면서 보합으로 만들었고 여기서 잠깐 플러스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플러스로 만들어준 게 9시 16분이죠.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게 몇 시죠? 9시 17분입니다. 딱 30초만 여러분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줬어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익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어제 유니온을 보세요. 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86%까지 빠지고 있다가 갑자기 위로 상승이 나왔는데 플러스 12.26%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트에 유니온을 대입하게 됩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상한가를 갔다가 그 다음날 급락으로 출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동방상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덴트도 위로 VI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강성주주기 때문에 한번 버텨보겠다고 버티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산 겁니다. 보시면 아침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가 장막판에 개인이 던지니까 그걸 다시 받아 먹은 거고 외국인의 수급이 있다고 해서 이 종목이 상승한다. 그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죠. 자,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남아있으면은 개인만 털렸으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오고 있을까요? 어림없죠. 오히려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단가를 계산해보면은 13,000원대 대량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렸으니까 오히려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수급 매매라던가 수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얘네들 평단가를 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평단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수급이 남아 있어도 13,000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평단가가 낮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세요. 10,000원대 이렇게 수급이 있었는데 오히려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빠졌어요. 계속 빠져가지고 9,200원까지 빠졌고 8,000원대까지 빠졌던 이런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덴트의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해도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전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비덴트가 상한가를 가면서 넥슨 GT 역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넥슨 GT에서 비덴트와 넥슨이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찌라시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1월 8일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덴트가 상한가를 가니까 이런 종목 역시 슈팅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6.36%로 마감이 되었으나 오늘은 마이너스 7.98%, 어제 종가에 잡으신 분들도 오늘 마이너스 8% 이상 손실을 받고 어제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을 본 거죠. 자, 저렇게 여러분 지금 추격 매수에 들어가면 무서운 게 어제 대웅제약도 호재 뉴스가 떠가지고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대웅제약은 지난번 메디톡스와 미국에서 재판이 있었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원료 관련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대웅제약이 패소를 했고 21개월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의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식을 취득해서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와 원활한 합의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메디톡스가 이렇게 점상을 가버렸거든요. 점상을 간 거는 어차피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의 떡이고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어요? 2등주인 대웅 아니면 대웅제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어제 시가가 플러스 18.01%로 시작되고 장중에 하락이 지속되면서 종가는 플러스 14.34%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넥슨GT와 마찬가지로 1등주가 상한가를 가니까 2등, 3등주를 추격 매수해서 들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고 넥슨GT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7%대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제가 지난주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등과 3등주는 전혀 매수 메리트가 없습니다. 2등주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풀로 매수를 하죠. 1등주는 증백, 증거금 100% 종목과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불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왜 유니온을 매수 안 하고 티플렉스라던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을 매수했는지 다 안다고. 특히 이렇게 위지트 같은 증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안 좋고 수금 역시 금융투자라던가 투신밖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나마 정상적인 수급이 있고 증거금 40, 증거금 30인 이런 2등주 우리기술 투자라던가 이런 애들을 매수하지만 2등주는 지금 투심이 안 좋아서 1등주가 상한가를 가도 상한가가 안 잠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날 유니온이라던가 비덴트처럼 1등주가 급락한다? 그럼 2등과 3등주는 대급락이 나오면서 절대로 본인이 매수했던 매수가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티플렉스라던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은 오늘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장입니다. 지금은 이런 꼭대기에서 샀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면 대략 20%의 손실이 났죠. 그리고 여기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나가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수가 빠지는데도 신용잔고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신용잔고는 22조입니다. 지난번에 21조를 돌파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수가 빠지길래 저는 당연히 반대 매매가 나가서 신용잔고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분명히 신용잔고가 줄어드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코스피 3100을 지지해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현재는 신용잔고가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쳐서 22조입니다. 22조. 지난번 코스피가 3천이 깨지고 투매가 나오니까 신용잔고가 이렇게 팍 줄어들면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갔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다시 한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등, 3등주를 들어가면은 그 다음날 반대 매매만 두들겨 맞지 오히려 상승은 안 나와요. 오늘도 유니온 같은 경우에 장중에 한번 상승이 나왔고 하락폭 역시 1.47%밖에 나오지 않았죠. 자, 유니온을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분들은 여기와 여기에서 탈출 기회를 분명히 줬습니다. 본인들이 매수했던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오늘 종가에 탈출한다고 해봤자 마이너스 2%대 손실밖에 보질 않았어요. 하지만 유니온이 신용이 안 되니까 티플렉스와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참 찹찹한 심정이죠. 22%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종가가 8%였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6%, 그 다음날 마이너스 5%. 그래서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이 나와버렸어요. 아니 반대 매매가 나가면은 증권사에서 신용을 잠깐 또 풀어주거든요. 이전에 신용잔고가 21조까지 올라갔을 때는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기존의 신용 매매가 막혔던 게 다시 풀려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신용 매매가 풀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도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사고 있죠.
자, 어제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드렸죠? 이번 주 월요일은 지난주 월요일과 다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이 옵션 만기라서 지수가 1% 이상 빠져도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미국 증시가 1% 이상 빠져도 중간에 반등이 안 나오고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고, 그리고 우리 파월령의 인터뷰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인터뷰 내용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향방이 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옵션 만기가 끝나니까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1% 이상 급락이 나오는데도 이제는 전혀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다? 영상을 제작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반전이 나왔어요. 오늘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상승 중이라서 금융투자가 오늘 풀로 땡기면서 3,700억 원어치 코스피를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융투자라는 집단은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한 단기 매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옵션이나 선물로 큰 수익을 올리고, 또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하면은 장 막판에 대량 매수를 해서 그날 저녁 미국 증시가 갭이 뜨면서 한국 증시가 아침에 크게 상승으로 출발하면 그때 차익 실현을 하는 아주 단타 전문 기관이 금융투자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서 금융투자의 대량 매수는 있어봤자 아무 쓸모도 없고,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방지해줘도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만 매수를 해서 지수 자체만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1%밖에 하락하지 않았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죠. 특히 코스닥은 오늘 정말 급락이 나와야 돼요. 하락한 종목이 무려 1000종목이 넘는데 오히려 지수 자체는 별로 안 빠졌어요.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4위였던 시젠을 보세요. 오늘 15.01% 하락이 나왔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 종목을 언급해드렸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진단키트라던가 혹은 치료제 개발 관련주들은 급락이 나오거나 서서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젠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물론 이번 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실적 발표 당일날은 5.88%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지지대를 지지해주는 종목을 좀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지대가 다 깨져버렸어요. 기아차도 보세요. 8만원대 어제 지지해준 게 아니라 개인이 사서 지지를 해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없으면 이거 안 된다. 금융투자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경우에는 지지대가 있는 지지점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도 지지대가 다 깨져버리면서 급락이 나왔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13만원이 깨져버렸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3만원대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깨질 뻔했는데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4.31% 하락이 나오면서 그냥 12만 6천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최근에 실적이 나왔었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4분기 실적 부진,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개발비 증가.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대도 붕괴되고 마이너스 4.36%로 마감이 되었는데 셀트리온은 보통 어떤 주식이죠? 편의점 우유 같은 종목이다. 무슨 소리예요? 편의점 우유처럼 달콤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우유처럼 질질 샌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2+1 한 종목이 움직이면은 세 종목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 내리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나란히 4%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지지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4,000원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4.32% 하락이 나오면서 3,8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인지 디스플레이 말고 인지 컨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7%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현대차에서는 오늘 아이오닉 5를 공개했었죠. 자, 그러면서 현대차에서는 세방전지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서 26.14%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2.75%로 마감.
아침에 시초가에 사신 분들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대 급락이 나오면서 시초가에 사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 위험했죠. 그리고 손절도 안 했다라면은 오늘 마이너스 25% 손실을 봤다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리고 오늘 아이오닉 5를 공개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에도 플러스 1.24% 상승으로 마감되었지만 보시면은 현대차 협력사인 대부분의 주식들은 개인만 이렇게 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인지 컨트루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2950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플러스 1.79%로 마감이 되었는데 2만원대도 지지를 못해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인지 컨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7.69% 갭을 띄우면서 시간의 잔량을 보시면 11만 주가 쌓여 있었지만 세방전지 자체가 내려가니까 이 종목도 탄력을 못 받았죠. 그런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인지 컨트루스가 가면은 인지 디스플레이도 보통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인지 디스플레이는 시작부터서 하한가에 이렇게 매도가 있더군요. 물론 저거는 동시호가에 장난을 친 건데 아니 우리 지수가 지난번에 2900대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 척하면서 다시 빠지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이 돼버렸죠. 러셀이라던가 SF의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같이 올랐었는데 지난번에 보시면은 이 종목은 6,000원대를 돌파했다가 지금은 4,775원까지 내려왔는데 일주일 연속 하락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 자체도 일주일 연속 하락이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증시가 너무 무서운 게 양봉 나와서 따라 들어가면은 그 다음날 그냥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와요. 이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제는 7.3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은 그의 2배 이상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갤럭시 모니트릭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28.27%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20.66%. 근데 오늘은 얼마가 빠졌다? 마이너스 13.25%. 이런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이미 한가를 맞고 여기서 또 한번 때려 맞고 와 이쪽에서 사신 분들도 여기서 때려 맞고 그냥 양봉 나오는 종목을 종가 베팅하거나 장중에 물려버리면은 다음날 그냥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전날에 급등을 시켜놓고 다음날 급락을 시키는 패턴도 있지만 장중에 그냥 빼버리는 배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오늘처럼 지수가 안 좋을 경우에는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1시가 넘어서 투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2등주들은 올라봤자 20% 정도가 한계예요. 또 20% 이상 급등 중인 우선주나 품절주들은 더욱더 더 잘 빠져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흥구과제는 장중에 20% 가까이 상승했으나 종가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플러스 5.0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고 그리고 우선주처럼 주식 발행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요. 20.56%가 상승을 했어도 순식간에 빠질 때 얼마나 크게 빠지나요? 미친 듯이 빠지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가를 보시면 사고 팔기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 만주가 걸려 있어도 3,96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위에 호가에서 내가 매수를 해봤자 밑으로 던져서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하기 힘들어요. 어제 상한가를 갔던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11.49%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종목은 그나마 1등주라서 오늘 시작부터서 27.66% 상승이 나왔고 2등주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오늘 마이너스 9.38%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종목은 정말 깜짝 놀란 게 아침에 분명히 상방 VI가 걸렸거든요. 근데 바로 하방 VI 다시 걸렸어요. 물론 이번에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방부에 걸려버리니까 정말 무섭더군요. 근데 이렇게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대부분 2등주가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떻게 됐죠? 2등주인데도 불구하고 21.43%로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상한가를 간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윗꼬리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0% 이상에서는 접근 금지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어제 제가 계좌를 까서 보여드렸죠. 어제 이 영상에서 저는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ICT를 매매했다. 그리고 여기 체결 내역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엠텍을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취소를 해서 총 7,400원에 전량 매도를 하고 나갔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7,240원에 잡으려고 했다가 못 잡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날 손실을 본 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매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려다가 매수 취소를 하고 7,240원에 포스코 엠텍을 안 산 이유가 뭘까요? 아, 천재님은 지금 포스코 엠텍이 20%가 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한가를 못 갈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하고 취소하신 거군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잠깐 쉬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해외 상황 장보고처럼 장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제로콜라를 주로 마시는데 제로콜라가 다 떨어져서 어제 잠깐 장중에 장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서 딱 다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장중에 수익이 났으면 잠깐 쉬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본의 아니게 밖에 나갔다 온 것도 있지만 솔직히 이때는 제가 매매를 멈출 수 없어가지고 빨려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독거 노총각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관리비가 17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관리비가 17만 원이 나오지? 난방을 많이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난방비는 별도로 10만 원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물을 혼자서 17톤을 쓴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거나 집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샤워를 하러 배드민턴장이나 헬스장을 가요. 그리고 집에 정수기도 없고 보통 물은 약수터에서 떠먹는데 이렇게 물이 17톤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제가 원룸에 혼자 살 때 보통 수도세가 2,000원에서 3,000원이 나오던 게 이렇게 23,000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보통 집에서 23,000원, 3만원, 4만원 정도 수도세가 나오려면은 4인 가족 이상이어야지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혼자 사는데 수도세가 23,240원이 나왔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재무제표처럼 전월 대비라던가 동년 대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 연간과 분기를 딱 봐서 이게 전월 대비고 이게 전년 대비거든요. 요금고지서도 똑같아요. 전월에는 보니까 5톤 썼어.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2톤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세탁실에 있는 수도 꼭지가 물이 새서 여기서 물이 계속 새서 17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시장을 보러 가면서 관리사무실에 가서 좀 이따가 세탁실 수리 좀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수리 기사가 와서 여기서 매도를 멈췄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수도 꼭지가 양쪽이 다 다르죠. 예, 수리 마수리처럼 수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수도꼭지 수리가 다 끝나니까 이 종목이 그냥 떡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이거를 끝까지 매도했다가는 나도 물렸겠구나.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종목이 여기까지 급등을 했어. 아, 그럼 어제 물려 있었으면 이거 수익을 볼 수 있었겠네. 하지만 그렇진 않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6,000원대까지 내려갔으니까 7,000원 손절선으로 잡고 아마 여기서 손절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다고 해서 제가 익절을 하거나 그러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저런 운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매매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은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수익을 냈을까요? 손실을 봤을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방을 예측했습니다. 지수가 1% 이상 빠지길래 오늘은 그냥 코스피 3,000 깨지고 밑으로 가자 하고 하방 전용 주식들 여러 가지 있죠. 유니온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잡주들이 있는데 오늘은 잡주에다가 베팅을 했고 아침에 여기서 수익이 났어요. 수익금은 약 43만원. 이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종가까지 하방으로 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빡 반등이 나옵니다. 아, 이거 설마 금융투자가 종가까지 플러스로 만드는 거 아닌가? 아침에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매수 중이었지만 연기금은 아침엔 매수였지만 분명히 후반에는 매도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을 했고 중요한 건 이제 금융투자였는데 얘네가 오늘 종가까지 풀 매수를 했죠.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이미 이쪽에서 반등이 나오길래 종가까지 플러스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쯤에서 한 가지 잡주를 손절을 하고 다시 일반적인 주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주식을 끌고 가는데 갑자기 종가에 또 투매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아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벌었던 수익금을 다 날리고 다 손절을 해서 결국엔 수익금이 2만 원이 돼버렸어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종목이 너무 구려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은 못 보여드리겠고, 보세요. 분명히 아침에 수익이 났을 때 그만뒀으면 되는데, 이제 상방으로 가는구나, 상방으로 따라타야지 하고 따라타니까 다시 하방으로 가고, 하방인가? 이쪽으로 갈까 절로 갈까 하다가 에이 그냥 몰라, 손절, 수수료 손절하고 딱 나가니까 오늘 수익금 2만원.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또 신의 한 수가 된 게 막판에 상방으로 가는 주식을 손절을 했거든요. 분명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빨강색이길래 이거는 내일 아침에 무조건 갭이 뜰 것 같은데, 아니야, 혹시 몰라, 혹시라도 이거 잘못되면은 오늘 벌은 수익금이 다 날아갈 수 있어 하고 끊었는데, 끊어친 판단은 정말 잘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아침에 그냥 수익 났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렇게 도깨비 증시기 때문에 상방과 하방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인버스를 사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구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하방이면 하방 포지션을 잡던가, 상방이면은 반등이 나올 때 상방 포지션을 잡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처럼 갈팡질팡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벌었던 수익을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오늘 베스트는 하방 주식으로 수익을 올린 다음에 거기서 안 하고 종가에 다시 하방 주식을 때렸던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지만, 아니 어차피 뭐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하락할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손절 같은 것도 생각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자꾸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가 오는 이유가 제가 아는 아주머니들, 배드민턴을 치면서 알게 된 아주머니들이 CGN이라는 종목을 정말 높은 곳에서 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분들이 정말 저한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CGN이라는 종목을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있다. 나는 CGN을 믿는다. 이거 40만원 간다고 해서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다시 내려와서 익절로 나갈 수 있는데 익절 안 했어요. 그래서 난 이런 데서 손절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단타로 하면 수익 안 나, 40만원대까지 무조건 홀딩이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물론 여기서 아주머니들이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갭이 빵 떠버리면은 멘탈이 나가서 이런 데서 추격 매수를 다시 해서 꼭대기에서 물렸을 수 있지만, 분명히 여기서도 나갈 자리가 있었고 여기서는 더 높은 자리에서 익절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다음번에 또 내려왔을 때는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물려가지고 2달, 3달, 4달 기다리다가 이렇게 줬던 수익도 못 챙기게 됐는데, 여러분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고 나오는 게 손실보다는 더 낫잖아요. 자기가 기다린 게 있다고 아까워서 저거를 익절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결국 손절도 안 되고 손실금도 너무너무나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선이라던가 익절선은 어느 정도 지키면서 꼭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아줌마들이랑 호떡 먹으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은 진단키트 사용량도 줄어들고 이거 일회성 테마니까 빨리 빠져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그때도 분명히 약 손실로 나갈 수 있었는데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이걸 손실 보고 어떻게 나가, 이게 플러스 얼마였는데, 이게 수익금 얼마였는데, 첫사랑처럼 수익금을 잊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수익금은 반드시 출금할 때까지 내 돈이 아닌 겁니다. 주식 통장에 가만히 놔두면은 그건 그냥 사이버머니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웨이브 일렉트론 같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주권 거래가 정지되면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도 중지가 되고,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다음에도 적자가 지속되면 그 다음엔 상장 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은 이렇게 중간에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융투자가 풀매수가 들어와도 외국인을 당해내기가 힘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외국인보다 더 많이 매수를 했죠.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할 뻔했으나 막판 외국인들의 매도로 결국 우리 지수는 상승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금융투자는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거나 상승 반전이 나오면은 장중에 매도해서 매수로 돌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만, 다음날 미국 증시가 하락하거나 오히려 급락이 나오면은 오히려 전날 샀던 물량들을 장 초반부터 던질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침에 수익을 주면 챙기는 게 좋아요. 오늘 급락으로 출발했던 비덴트
포스코엠텍 등 1%라도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아침에 1%, 2% 구간에서 매도 호가에 걸어놨으면은 오늘 장 초반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고 매도 호가에다가 매도 체결을 안 해놓고 쌀 가만히처럼 가만히 놔뒀으면은 오늘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으나 수익으로 못 빠져나왔죠. 이처럼 급락이 나와서 출발하던 종목이 본절이나 익절 기회가 나온다면은 일단 탈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정호강님, 박경현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